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성 교수입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험 그 11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오브 띵스 IoT라고 하죠. 사물 인터넷을 위한 인천대학교 INU 오브젝트 툴킷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을 보면은 IoT를 위한 IoT 이렇게 되죠. 그래서 IoT 스퀘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 실험은 애트메가 128 보드를 사용하여 여러가지 장치를 컨트롤하기 위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보드는 졸업작품, 경연대 출품작 등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고 컴팩트한 보드가 필요했고, 최근에 JCNet에서 제공하는 J모드 128 베이스 보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보드는 기존의 AVR 스튜디오보다 좀 더 기능이 확장된 애트멜 스튜디오 6.1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툴킷은 C++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을 C++의 클래스에 직접 하면은 툴킷으로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작업이 진행되었고 본 과정에 이러한 툴킷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본 툴킷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을 살펴보고 특히 J모드 128 베이스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프라레드 적외선 통신 장치를 추가적인 보드로 확장할 수 있는데 그 보드의 제작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C 언어로 개발한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을 C++의 클래스 형태로 재구성한 툴킷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oT의 하드웨어 구성은 여러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형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애트메가 128 보드의 역할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지금까지 전자공학에서 개발된 다양한 기술이 집적되어 있고 10가지 이상의 센서가 집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의 인터넷 연결이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이 레졸루션 그래픽 LCD 및 타치스크린 등 멀티미디어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수한 터미널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운 애트메가 128 보드는 작은 인베디드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발된 장치나 소자들을 이 인베디드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이들을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첨단 장치에 연결하면 개발된 소자나 장치가 인터넷 오브 띵즈의 띵즈, 즉 사물 형태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애트메가 128 보드는 이런 사물과의 가교 역할을 해주는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AVR에 있는 UART 장치와 블루투스를 연결함으로써 스마트폰에 연결이 되고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다양한 형태의 연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치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중요한 액세스 포인트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이러한 인베디드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기능을 확장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디지털 컨버전스의 중간 단계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장치나 소자를 개발했을 때 이를 컨트롤하는 다른 단말기가 추가적으로 필요 없고 이와 같은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사양의 단말기를 추가적으로 개발할 필요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앱을 개발하여 탑재함으로써 스마트폰이 이러한 단말기 역할을 대행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기술을 주도하는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스마트폰 상에서의 앱 개발 및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이 모두 다양한 개발 환경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사용하기 쉬운 툴킷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흔히 스마트폰 혹은 스마트 기기에서는 안드로이드 자바 프로그래밍 형태로 앱을 개발할 수 있으며 애트메가 128 보드와 같은 작은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해당 툴킷이 필요한데
이때 C++와 같은 상위 수준 언어로 개발된 툴킷은 사용자에게 높은 편의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본 시스템에서는 한 학기 동안 개발된 디바이스 드라이버 C 언어로 개발되어 있죠. 이것을 C++의 클래스 형태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소개되었던 타이머, UART, 캐릭터 LCD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IR 리모트 컨트롤러, 즉 적외선 리모컨 송수신 장치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클래스로 정의되는 오브젝트 형태로 집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쉽게 호출함으로써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C++ 툴킷은 기존의 교육용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아두이노와 유용하나 그와 달리 기본적으로 필요한 개발 환경이 애트멜 스튜디오 6과 같은 단순 코딩, 컴파일, 다운로드 기능만 필요할 뿐 추가적으로 다른 툴킷이 필요 없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또한 그 코드가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쉽게 원하는 형태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체에서 부담 없이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두이노가 초등학생도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본 C++ 툴킷은 개방성, 확장성 중심으로 그 특징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JMOD 128 베이스 하드웨어 플랫폼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사용한 하드웨어 플랫폼은 졸업작품이나 경연대회 출품작으로 사용하기에는 적당치 않아서 작고 컴팩트한 플랫폼을 물색하여 선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JCNet사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애트멜 스튜디오 6.2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C++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애트멜가 128 익스텐더블 모듈 외관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애트멜가 128 칩이 탑재되어 있고요. 전원뿐만 아니라 USB 포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RS232C 포트 및 어댑터가 필요 없이 직접 여러분의 PC와 이 타겟 보드를 USB 케이블을 사용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 보드의 USB 커넥터는 USB 마이크로 커넥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 연결되어 있는 USB 커넥터와 같은 종류입니다. AVR 칩에 7개 포트가 이와 같이 커넥터를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포트 A, B, C, D, E, F, G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며 각 포트는 10개의 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드에는 캐릭터 LCD 장치를 직접 플러그인 할 수 있는 커넥터가 준비되어 있고 블루투스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블루투스 모듈은 별도로 구매할 수 있으며 이 AVR 칩에 UART 장치와 연결하여 직렬 통신을 무선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및 블루투스 통신 장치를 통한 스마트폰과의 통신을 위해서 이와 같은 선택 스위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 스위치의 위치에 따라 AVR 프로세서의 UART 2개를 유선 또는 무선으로 PC나 혹은 스마트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드에 나타난 각 소자들의 상세한 설명을 이 표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USB 마이크로 커넥터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것은 다운로드, 직렬 통신뿐만 아니라 전원 공급도 해줍니다. USB 마이크로 커넥터로 전원 공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별도의 전원 커넥터가 준비되어 있어서 배터리 연결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USB 혹은 배터리의 전원 연결을 선택하기 위한 스위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USB 커넥터는 ISP, 즉 AVR 프로세서의 플래시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기능도 제공하지만 UART를 통해서 직렬 통신 기능도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블루투스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데 이것을 UART 2개, 즉 UART 0나 UART 1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도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블루투스를 장착할 수 있는 커넥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리셋할 수 있는 스위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AVR 프로세서의 5개 포트 A부터 G까지 각각 10개 핀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실제 8개 핀은 포트 신호를 사용하고 나머지 2핀은 VDD와 그라운드 핀으로 사용합니다. 참고적으로 G 포트는 5개 핀만을 사용한다는 것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캐릭터 LCD를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는 포트 A 및 포트 G와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커넥터를 사용을 하면 포트 A와 포트 G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 LCD의 밝기 조절을 할 수 있는 가변 저항이 보드상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본 보드에는 USB와 블루투스 두 가지 통신 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을 ISP 및 직렬 통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 조합이 형성될 수 있으며 그들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가 2개 이와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스위치들의 상태 조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와 같이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가장 최적화된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운로드는 유선 다운로드를 하는 것이 편리하며 스위치의 상태는 각각 ISB와 UART1으로 놓게 됩니다. 애트메가 128 프로세서에는 2개의 UART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USB를 통한 직렬 통신, 다른 하나를 블루투스를 통한 직렬 통신으로 사용하면 통신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때 스위치의 위치를 이와 같이 놓고 동작시키면 됩니다. 즉 블루투스 선택 스위치는 UART1에 고정시키고 다운로드 할 때만 ISP UART 선택 스위치를 ISP로 놓고 통신을 할 때는 즉 정상적인 동작을 시킬 때는 모두 UART로 놓고 동작시키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AVR 프로세서의 I/O 핀 구성을 여기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 그라운드 핀들 그리고 클락 핀들이 이와 같이 나와 있고 그 밖에 GPIO가 A부터 B, C, D, E, F, G 이렇게 5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외부 인터럽트와 타이머, 애널로그 디지털 컨버터, UART 등과 그 기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에 있는 어드레스, 데이터, 그리고 컨트롤 버스들과도 그 기능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드레스 버스는 A 포트와 C 포트를 통하게 되고 데이터 포트는 A 포트를 통하도록 되어 있으며 컨트롤 버스는 주로 G 포트에 있는 핀들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사용했던 NewTC 보드와는 달리 여러가지 장치가 외부 SRAM 메모리 영역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General Purpose IO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내용이 거기에 따라서 수정되어야 합니다. 자, 이 예제는 첫 번째 강의에서 소개되었던 예제입니다. 이와 같은 보드가 J모드 128 베이스 보드이고 이 안에 AVR 프로세서가 장착되어 있으며 7개의 포트가 외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B 포트를 이와 같은 확장 보드에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 보드에는 LED 4개와 스위치 2개 그리고 IR 송수신 장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보드에는 캐릭터 LCD를 장착할 수 있는 포트가 나와 있고 이와 같은 블루투스 모드를 장착할 수 있는 커넥터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와 연결은 이와 같은 USB 포트를 사용합니다. 특히 이것은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연결할 수 있는 마이크로 USB 포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제는 간단히 시계를 구현하고 있으며 블루투스 통신 장치를 통해서 AVR의 UART를 이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이와 같은 스마트폰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스위치 중에 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현재 시간이 스마트폰에 전달되어 표시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주어진 명령이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서 AVR 보드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문자열이 간단히 캐릭터 LCD에 표현되고 있지만 이것이 다른 기능을 시작하는 명령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는 적외선 송신 장치를 포함하고 있어 리모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외선 수신 장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작은 인베디드 시스템이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다면 스마트폰이 적외선 송수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터넷 오브 띵스, 즉 사물 인터넷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거죠.